반갑습니다. 학습 로드맵,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로드맵을 준비했는데요. 초보부터 하실 수가 있고, 개인마다 진도는 다르겠죠. 아마 예상한 기간보다 일과 병행하시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끝나고도 아마 이걸로 끝은 아니고 할 게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한 것들은 거의 다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중간 또는 필요한 부분만 하셔도 좋고 총 26주 처음엔 기본 프로그래밍으로 기초를 다지고요. 응용 미션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이제 모던 프론트엔드 개발, 이제 특히 리액터 같은 걸 써서 개발하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알아보죠. 기본 8주는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언어, 그 다음 HTML, CSS 등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요 스텝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키워드 중심으로 책을 가지고 해보고 예제도 만들어 보시면 좋고요. 문법 같은 거는 눈으로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으로 표현법으로 여러 가지 예제를 어쨌든 계속 손은 키보드에 가 있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계산기, 덧셈, 뺄셈, 곱하기 이런 거 쉽잖아요. 그런 걸 동작하는 함수 같은 거 만들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아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요건 이제 2주 정도 기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적인 특징인데 요건 자바스크립트 고급적인 기능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버깅을 익히는 것. 크롬 브라우저에 디버깅하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봐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이거를 익혀도 1주 안에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뒤에 계속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떠올리면서 이 부분을 꾸준히 학습하는 게 좋고 처음에는 어쨌든 여기 MDN 사이트 같은 것들 또는 GPT 같은 걸 이용하시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개념들을 익혀보고 역시나 여기서도 예제를 만들고 코딩을 하면서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HTML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먼저 이걸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먼저 배우고, 요런 이제 그 정적인 언어들인데요. 요런 것들을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HTML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암기하는 건 아니고 찾아서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간단한 거 네모난 걸 만들고 이런 건 쉬운데 검색창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것들을 만들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고 전체 HTML 태그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을 하면서 찾아가시면 좋고 이제 CSS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자인적인 배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뭘 배치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CSS의 기본 개념들을 충분히 익혀놓으면 어떻게 브라우저에서 얘를 해석해서 그려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최종적으로 레이아웃해서 화면에 원하는 걸 배치하는 거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고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 단어들 있죠?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고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이제 HTML, CS, 자바스크립트 익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브라우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합니다. BOM,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인데요. 이벤트, 즉,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 뭐가 뿅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화면에 어떤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넣고 하는 건데요. 모달이라는 거, 화면에 이제 그 레이어 같은 거죠. 그런 걸 띄우기. 또 다음에 이제 접기 펼치기 같은 것들. 그다음 탭 UI라고 해서 위에 이렇게 화면에 탭이 있으면 A를 누르면 A가 나오고 또 B를 누르면 B 컨텐츠가 나오고 이런 식의 거를 탭 UI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 데이터 통신인데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 통신을 뭔가 클릭을 하면 서버에 데이터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파싱을 하고요. 화면에 렌더링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키워드를 하나 추가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패치 API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따라 하시면 제가 개념들을 오늘 설명을 못 드려요. 네. 그런 것도 다른 영상에서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만든 프로젝트에 요거는 데이터 통신은
여기 예를 들어서 위에 뭔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탭 UI다 그러면 탭에 나와 있는 컨텐츠들을 뭐 통신을 통해 가지고 가져온다거나 그러면 좋고, 요때는 서버 환경이 없어요. 서버 환경 없이 그냥 제이슨 같은 파일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요청해서 받아서 오는 걸로 한번 로컬에서 처리한다고 하죠.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응용 미션인데요. 응용 미션 10주는 이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닐라 프로젝트인데요. 이때는 이제 쇼핑몰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좋아요. 이런 키워드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을 카드 형태로 뭐 이렇게 어떤 배치는, 사실 디자인 파일은 없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데, 상품을 가지런하게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모르면은 따라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쇼핑몰들을 따라서 상품이 이렇게 배치되잖아요. 그리드 형태라고 하는데,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좋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이슨 데이터를 통해서 받아오고요. 데이터. 그래서 화면에 그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상품 좌우 버튼을 통해서 더 많이 노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도, 누르면은 컨텐츠가 더 나오는 거. 그 다음에 ES 모듈을 활용해서 모듈 프로그래밍을 이때 해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여기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쭉 이어지는 프로젝트 4주짜리거든요. 4주짜리 프로젝트니까 이때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상품 데이터를 좌우로 이동하는 캐로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용어를 모르겠죠, 아직은. 캐로셀이 계속 돌고 도는 건데 그걸 만들어 보면 좋고요. CSS 라이브러리도 이때 익히면 좋습니다. 뭐 사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CSS를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리팩토링,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중간에 잠깐 리팩토링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클린 코드를 조금 더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개발하는 건 좋지 않아요. 사실 이때 코드 리뷰를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으면 베스트죠. 네. 뭐 동료도 상관없어요. 선배가 아니어도요.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리뷰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블로그를 하나 작성해보고 하나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배운 키워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습을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구성하는 건데요. 서버를 구성할 때는 익스프레스, 제이슨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드.js 익히고 익스프레스 서버 띄우고, 그래서 지금 만들었던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요, 뭐 익스프레스의 스태틱 디렉토리 위치시키고요. 보통 퍼블릭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get 요청을 이제 그 패치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갈 건데, 제이슨 파일도 응답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초보분들이 보시면 이 용어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럴 텐데, 차분차분 하다 보면은 아마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또 용어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 프로젝트 B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어려워요. 포털 사이트 보면 검색창이 있거든요. 근데 검색 자동 완성이 돼요. 검색 자동 완성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가를 넣으면 가나다 이런 게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자동 완성되는 데이터들. 그런 걸 화면에 노출해 주는 거.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 요때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한 문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바운스, 로컬 스토리지 이런 고급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조금 더 세련되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최근 검색했던 것들을 자동으로 노출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뭐 키보드 입력을 2초 하지 않으면 그때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자동 완성 데이터를 노출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해보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꽤 고급스러운 것들이죠. 뭐 리액트 설명은 이제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이때는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대로 리액트에 있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일 쉽고 예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투두 어플리케이션인데,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죠. 최소한 이런 기능을 가지고 하고, CSS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은 이 정도로만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프로젝트는 하나 끝냈고요. 2주 만에 끝내고, 이제 B 프로젝트가 최종 프로젝트인데요. 요게 6주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 6주간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만들고 싶은 주제를 스스로 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론 프로젝트도 좋고요. 난 다음 네이버 검색에 있는 거 만들겠다. 메일과 같은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겠다. 뭐 노션 같은 걸 만들겠다. 뭐 이런 구글 스프레드시트 일부분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인터랙션이 많은 서비스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이때는 이제 고려할 것들은 이제 리액트의 기본 개념 플러스 라우터라는 개념, 디렉토리 구조를 어떻게 예쁘게 하는지, 그다음 콘텍스트 API가 뭔지 이런 걸 활용하시면서 개발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2주 동안은 또 이제 조금 더 최적화된 고급화된 API들을 한번 부분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서 이제 이쯤에는 이제 프로파일링, 디버깅 이런 기법들도 활용하시는 게 좋고, 커스텀 훅이라고 이런 것들도 직접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은 리팩토링과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것들, 리팩토링을 하는 것들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여기 상태 관리가 빠졌는데요. 제가 누락을 했네요. 여기에 이제 상태 관리도 하나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태 관리는 여기 제가 소개한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소개된 여기 키워드랑 검색해 보면 또 다른 것도 나오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오늘 지루한 영상이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 안 가는 것만 영상에서 참고하고, 또 뭐 하시다가 이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실시간은 못하더라도 비동기로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